자, 고2 문학 수업 계속됩니다. 오늘은 지학사 문학이에요. 자, 여러분 자습서 준비하고, 자, 페이지는 114쪽 준비합니다. 114쪽. 월명사 스님의 제망매가가 나와 있어요. 자, 분석 준비합니다. 제사 지낸다, 추모한다. 망매, 죽은 누이죠. 자, 매는 아랫동생, 여동생을 뜻해요. 자, 여동생이 죽었어요. 막내, 죽은 여동생을 추모, 제사 지내는 노래. 자, 19차 향갑니다. 자, 내용을 살펴봅니다. 자, 원래 우리 노래가 있었는데 당시 문자가 없어서 이렇게 향찰 표기를 했죠. 향찰로 남겨진 노래입니다. 자, 이것을 자, 다시 현대어로 해석을 했어요. 자, 일행부터 봅니다. 생사길은 삶과 죽음으로 나뉘는 길, 생과 사의 길은 여기에 있음에 머뭇거리고 예 밑줄, 여기다 이승이라 씁니다. 이승. 옆에 살짝 그림으로 유도할게요. 자, 이게 쭉 살아가는 이승에서의 인생길인데, 이쯤에서 이승에서 살아가던 이쯤에서, 자, 위에는 누이고 여동생이고 밑에는 납니다. 나와 누이가 같이 이승에서 살다가 어느 날 누이가 다른 길로 갔어요. 이쪽은 저승길이고 이쪽은 이승길입니다. 나는 이승에서 쭉 살아가는데 나와 누이가 같이 살다가 여기에서 누이가 저승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삶과 저승과 이승으로, 자, 죽음과 삶으로 갈린 거죠. 생사로 나뉘는 길은, 삶과 죽음의 길은 여기 이승에서 이렇게 갈라졌음에 머뭇거리고 밑줄, 두렵고라는 뜻입니다. 두렵고. 누이가 갑자기 죽어서 두렵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누이가 죽을 때 나는 간다는 말 씁니다. 밑줄 치고 유언. 유언도 못다 이르고 못다 말하고 어찌 갑니까? 자, 두 줄 묶어서 유언도 남기지 못하고 죽은 누이 후회스럽고 한스럽죠. 누이를 떠나보낸 입장에서 회한이에요. 자, 글자가 좀 이상해도 씁니다. 회한의 정서입니다. 여기서 나는 죽은 누이, 망매를 뜻하겠죠. 해서 1, 2, 3, 4까지가 죽은 누이에 대한 그림을 노래했어요. 자, 네 줄로 되어 있으니까 4라고 적어 놓습니다. 4. 자, 그 다음에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여기저기에 떨어지는 잎처럼. 자, 잠시 분석을 좀 해봅니다. 바람이 불면 잎이 떨어지죠. 자, 바람에다가 씁니다. 죽음의 원인. 바람이 불면 잎이 떨어진다. 떨어질 잎에다가 죽은 누이라 씁니다. 죽은 누이를 떨어진 잎, 낙엽으로 비유했어요. 비유. 자, 바람, 죽음의 원인, 바람 때문에 잎이 떨어져요. 떨어질 잎, 죽은 누이. 앞에 이른까지 포함해서 이른 바람 걸어줍니다. 바람이 불면 잎이 떨어지는데 바람이 일찍 불면 잎도 일찍 떨어지겠죠. 잎이 떨어진다는 것이 사람의 죽음이니까, 자, 바람이 일찍 불었다는 게 곧 누이가 일찍 죽었다, 나이보다 일찍 죽는 것을 요절했다 그래요. 그래서 요절을 암시하는 겁니다. 자, 이른 바람이 뭐다? 죽은 누이가 아니라 누이가 일찍 죽었음을 암시하는 거, 이게 중요해요. 이른 바람, 누이의 요절 암시 기능입니다. 자, 해서 누이가 죽었어. 한 가지, 한 부모란 뜻이죠. 한 부모,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는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데 누이가 죽고 나니 가는 곳을 모르겠구나 해서, 자, 이것도 4개 줄로 되어 있었습니다. 4. 자, 이 가운데 부분의 내용을 정리하면은,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에 대한 허무와 무상감. 특히나 이 부분이죠. 한 부모에게서 태어났는데 죽고 나니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 허무하다, 무상감이 든다는 거죠. 일단 동그라미 쳐봅니다. 자, 19자 향가는
마지막을 결사하는데 이 두 줄짜리가 결사를 하는데 19조 행간은 꼬박꼬박 공식처럼 결사 시작부가 감탄사로 시작이 돼요. 자, 이 감탄사 시작이 씁니다. 시조에 영향을 준 겁니다. 시조에 영향을 준 거다. 감탄사 시작. 영향. 아이고 쓰기 힘들어라. 영향. 미타철에서, 미타철은 극락세계입니다. 극락세계에서 만날 나 동그라미. 자, 누이는 죽어서 이미 미타철 극락세계에 가 있고 내가 뒤따라 죽으면 가서 만날 수 있죠. 이 나가 화자야. 자, 저 위에 세 번째 줄에 나는 죽은 누이고 여기에 나는 화자입니다. 미타철에 가서 만날라. 그냥은 못 만나죠. 도를 닦아야죠. 불도를 열심히 닦아 기다리겠노라 해서 누이를 잃어서 사별의 슬픔이 심한데 이것을 도를 닦아 미타철에서 만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이겨내고자 하는 겁니다.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한다는 거죠. 자, 마지막 두 줄 묶어서 자 정리하면은 재회 소망하고 있죠. 도를 닦겠다 수행적 자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표시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요 네 줄 묶어서 4 했죠. 또 네 줄 묶어서 4 내구 마지막에 2. 이게 시조로 친다면 이게 이게 초장이고 시조로 친다면 초장, 이게 중장, 마지막이 종장 되겠죠. 해서 이 작품이 시조처럼 세 단계 3단 구성이야. 자, 3단 구성에다가 그 다음에 자 이걸 서사, 본사, 결사라고 하는데 이 결사 시작부가 감탄사로 시작되어 있죠. 감탄사. 그래서 두 가지 3단 구성이라는 점, 결사 시작부가 감탄사로 시작한다는 점, 요 두 가지가 우리 시조에 영향을 준 겁니다. 시조 형식과 유사하다, 시조에 영향을 주었다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 핵심 정리봅니다. 자, 향가 중에 19자 향가입니다. 10줄이죠. 19자 향가. 향가 중에 가장 완성된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성격, 슬프다, 애상적, 죽은 누이, 추모적, 불교적. 이 불교라는 게, 자, 여기서 비록 죽었지만 미타철에서 만날 수 있는 거죠. 자, 살아있다 죽은 게, 자, 여기, 자, 처음에 네 줄까지가 만났다 헤어지는 거죠. 그래서 만난 것은 헤어진다. 회자정리라고 써봅니다. 회자, 만난 것은 정해져 있다. 뭐가? 이별이. 그래서 앞부분이 네 줄짜리가 이게 회자정리, 만난 것은 헤어지게 돼 있다. 회자정리라면은 마지막 결사 부분은 이제 누이가 죽었는데 떠났는데 이승을 떠났는데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니까 떠나간 것은 반드시 돌아온다. 거자 필반의 이치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자정리와 거자 필반이 유교에서 얘기하는 윤회 사상입니다. 유교의 윤회. 자, 회자정리 만났다 헤어지고 거자 필반 헤어졌다 다시 만난다는 거죠. 거자 필반. 해서 불교적이야. 자, 주제 확인합니다.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그 종교적 극복 의지가 되겠죠. 특징 하나. 누이와의 그 이별이라는 그 아픔을 자연의 현상, 바람에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으로 비유했죠. 또 이별의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하겠다. 도를 닦아 미타철에 가서 만나겠노라. 이런 내용이 되겠죠. 의식료는 세리머니, 의식을 거행하면서 누이를 위한 추모, 제사를 지내면서 부른 노래, 의식교라는 겁니다. 자, 이 작품의 해제, 19조 향가, 10줄짜리 향가의 대표적으로 표현, 기교, 비유가 있고 서정성이 뛰어난 작품이다. 자, 학습활동 넘어갑니다. 자, 학습활동. 자, 1-1번 화자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죽은 누이를 위한 추모의식을 올리겠다. 의식료라고 그랬죠?
자, 각각의 보조관념이 뜻하는 원관념이 뭐냐? 이른 바람, 바람은 잎을 떨어지게 하는 것이므로 죽음의 원인을 비유하는 것이다. 여기에 이른의 의미까지 포함하면 누이가 뜻밖의 갑자기 요절했음을 암시한다는 겁니다. 여기저기에 떨어질 잎이 같은 가지에 나란히 달려 있다가도 일단 떨어지면 다시 만날 수 없는 것처럼 화자와 누이가 잎이 떨어졌다. 화자와 누이가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운명이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가지 한 부모 같은 부모입니다. 자, 제망매가의 향가로서의 특징과 그 의에 주목해서 활동을 해보자. 이 작품은 한자를 이용해서 우리말을 기록하는 빌려 쓴 글자 차자 표기인 향찰로 기록되어 있다. 향찰로 기록된 문학은 한국 문학의 역사에서 어떤 의의를 지니는가? 우리 문자가 없던 시절에 불리던 우리말 노래를 그래도 원래의 모습에 가깝게 기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자, 다음은 이 시를 쓰는 월명사에 대해서 서술하는 글 교과서에 있어요. 자, 제망매가 지어진 그 당시에 그 문화에는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 자, 신라니까 불교 중심이죠. 그 다음에 주술적인 그 풍습, 가령 누이의 제를 지내면서 지전을 종이돈을 불태우면서 누이의 극락왕상을 비는 것, 이런 것들이 자 합리적인 것이 좀 떨어지는 게 주술적인 거죠. 당시에 이제 주술적인 문화가 남아 있었다. 그다음에 다음 시를 참고해서 제망매가 제 9번째 구의 아는 시조 형식이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자, 고려 말 시조를 봅니다. 500년 도읍지 고려의 수도 개성을 필마 한 필의 말을 타고 들어가 보니 산천 자연 산천은 의구 옛 그대로인데 변화가 없는데 나라를 지키던 인재들은 간대가 없다. 자, 산천은 의구 옛 그대로 인간은 간대 없다. 이게 좌변 우변 대조돼 있죠. 어집어 동그라미 감탄사입니다. 종장의 마지막 종장의 첫째 음보가 감탄사입니다. 태평연월 고려왕조 500년 태평성대가 이제는 허망한 꿈이런가 하노라 해서 초장, 중장, 종장 3장 구성의 마지막 감탄사 시작, 이것이 겹치는 거죠. 대부분의 19제 향가는 9번째 구 첫머리에 감탄사가 있는데 위 시조의 종장 첫머리에도 감탄사가 있다. 이러한 형태적 유사성으로 보아 19제 향가가 시조 발성에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다. 이 시조에 대한 정리, 자, 길제 작품인데 고시조, 옛날 시조, 평시조, 자, 회고, 고려 왕조를 회고하고 있어요. 감상적, 망국의 한, 나라가 망할 무렵이야. 자, 인상무상. 고려의 옛 신하로서 폐허가 되어버린 고려의 옛 도읍지를 돌아보면서 느끼는 슬픈 감회를 노래한 회고가 옛날을 돌아보는 노래의 대표작으로 자, 망국의 한, 또 무상감이 잘 드러나 있다. 자, 그 다음에 자, 제망매가와 다른 두 작품을 비교해 봅니다. 자, 월명사 스님의 제망매가 말고 그 전에 또 도솔과를 지은 적이 있어요. 자, 도솔과의 도솔은 미륵보살, 미륵불을 뜻합니다. 자, 몇 줄짜리? 네 줄짜리 해서 이것은 사구체야, 사구체. 자, 향가의 시작이 사구체입니다. 사구체는 지금 발견된 향가 딱 4개 있어요. 서동요, 풍요, 헌화가, 도솔과 딱 4개만 사구체입니다. 오늘 이에 산화, 그 산화가라는 노래가 있어요. 꽃을 뿌리면서 부른 노래. 오늘 이에 여기서 자, 꽃을 뿌리며 산화가를 불러. 그래서 솟아나게 한 꽃아, 산화가를 불러서 꽃 너를 솟아나게 했다. 꽃 너는 의인화되어 있죠. 꽃 너는 고든 마음의 명에 불이워져. 자, 고든 마음에서 나오는 명령, 고든 마음에서 나오는 명령에 불이워져라는 얘기는 그 명령을 잘 따라서란 뜻이에요. 그 고든 마음에서 나온 명령에 잘 따라서 그 명을 잘 받들어. 미륵좌주, 미륵불입니다. 미륵불을 모셔 나립하라. 나립은 쭉 벌려서
벌려서 늘어서라 라는 얘기입니다. 벌려 늘어서라. 나름이 중요한 단어는 아니에요. 자, 미륵불을 모실 수 있게 쭉 벌려서 늘어서라 라는 얘기인데, 초점은 곧 너희들은 고든 마음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것들이니 그 명령에 따라서 미륵불을 모시기 위해서 쭉 배열에 섰거라. 미륵불을 모시기 위해서 쭉 배열하거라. 노래 내용은 이런 뜻입니다. 꽃을 향해서 미륵불을 모셔라 라는 얘기인데, 이 노래 배경은 당시 신라에 해가 두 개가 떴대요. 불길하죠. 해가 두 개 떴다는 얘기는 나라에 군주가 두 명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그 이상한 그 하늘의 기운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월명사 스님을 불러서 저 이상한 일을 좀 해소해달라, 노래를 불러서 해서 이 도설가를 지어 부르니 해가 하나가 사라졌답니다. 그래서 다분히 주술성이 강한 노래입니다. 주술적인 노래예요. 자, 이게 여기 왜 교과서에 실록되어 있냐면, 이게 향가의 역사야. 이 네 줄짜리 사구체 향가가 향가의 시작입니다. 그 중에 도설가가 있었다. 그 다음 팔구체를 봅니다. 자, 처용가인데, 자, 몇 줄짜리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서 팔구체. 지금 알려진, 지금 그 남아있는 팔구체는 두 개밖에 없어요. 모죽지랑과 처용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아주 드문 작품이죠. 자, 처용가 897 읽어봅니다. 동경 밝은 달에 밤들이 밤새 놀며 다니다가 서라벌의 밤길에 놀며 다니다가 누가, 주체는 처용이라는 동해 용왕의 아들인데 지금 신라의 볼모로 잡혀와 있는 존재입니다. 자, 역사적으로는 그 지방 그 호족의 아들이라 그러죠. 처용이 밤새 놀다가 집에 들어가서 잠자리를, 이부자리를 보니 자기 아내만 있어야 되는데 달이, 가랑이가 4개더라. 가랑이 4개면은 2명이란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아내를 침범한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자, 문학적으로는 역신, 전염병을 몰고 다니는 귀신, 역신이 아내를 침범했다 라고 보는 거죠. 자, 이때, 자, 여기까지가 역신이 아내랑 동침한다, 역신이 아내를 침범했다 라는 얘기인데, 이때 처용의 태도, 둘은 두 개의 다리는 내 것이었고, 즉 두 개의 다리는 내 아내 다리라는 얘기죠. 나머지 두 개는 누구의 것인가? 누구의 것인가? 자, 분명히 내 아내가 역신한테 당했구나. 본디 원래 아내가 내 것이지만 이제 빼앗은 것을, 내용상 빼앗긴 것을 어찌하리요? 즉 이거는 아내를 범한 역신을 용서해 주겠다는 거죠. 해서 처용이 관용을 베푼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여기서 밑에 뭐 살짝 보면은 이미 다른 사람의 여인이 되어버린 상황에 대한 체념으로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아내까지도 대상한테 바치는 그 관용, 어쨌건 어떻게 해석하건 체념, 관용 이렇게 두 가지로 보는 겁니다. 자, 밑에 19체 향가, 자, 제명외가, 그 다음에 4구체, 8구체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 자, 향가는 4구체, 8구체, 19체 순서로 발전. 4구체 향가에 이 4개의 구를 한 개의 연으로 하여 2개가 이어져서 8구체를 이루고, 거기에 다시 낙구는 마지막 구야. 마지막 구 2개의 구가 추가되어 19체 형식을 완성한 것으로 보인다. 4, 8, 10. 이 중에 이 처형과 8구체 향가는, 자, 눈에 보이는 상태로서 연 구분은 없으나 내용상 4구, 4구로 구분되며, 19체 향가도 한 개의 연으로 되어 있으나 내용 구조는 4구, 4구, 2구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자, 4구체 도솔과 8구체 또는 소동요. 자, 도솔과 소동요 다 4구체인데, 이 4구체 향가는 의식이나 놀이에서 불리던, 자, 나라에 해가 2개 떴어. 해결해야 돼. 자, 이런 의식이나
그 서동요는 또 아이들의 놀이죠. 여기서 불리던 집단적 노래 미주시입니다. 집단적 노래 성격, 그다음 민요적 성격 밑줄. 사구체는 집단의 노래다. 여러 명이 함께 부르는 민요의 성격이다.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처형과 같은 팔구체는 사구체보다는 구체적인 개인의 정서 밑줄. 사구체는 집단의 노래, 팔구체는 개인의 정서. 그리고 제망매와 같은 19자 향가는 이제 사구체 형식의 민요 형식에서 벗어나 정형적 서정시 밑줄. 정형적 형태가 딱 갖추어진 정형적 서정시로서의 형식미를 갖추었다. 작품 연구 살짝 봅니다. 도솔가. 사구체 향가다. 두 개의 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른 거니까 주술적이다, 불교적이다. 주제는 꽃을 뿌리며 노래를 불렀어요. 산화공덕. 산화공덕의 뜻은 꽃을 뿌리며 님의 덕을 기린다는 뜻입니다. 특징, 나라를 편안하게 하자는 뜻에서 부른 노래다. 주술가라는 얘기예요. 그다음 처용가, 팔구체 향가다. 여기서 주술적이 왜 나오냐면 처용이 이 노래처럼 역신에 대해서 용서를 베풀어 주죠. 관용을 베풀어 주잖아. 그로해서 역신이 스스로 죄를 깨닫고 물러갔다고 합니다. 그 후로 이 처용의 모습을 그린 부적을 대문에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전염병을 피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달려 있어서 주술적인 노래입니다. 축사, 축은 내쫓는다. 사, 나쁜 것, 나쁜 것을 내쫓는 노래다. 주제, 아내를 범한 귀신을 용서를 베푸는 방식으로 쫓아냈다는 겁니다. 특징, 벽사 진경. 이 벽사는, 벽은 피할 벽자, 사는 나쁜 것, 나쁜 것을 피하고, 진 나아간다 경, 좋은 일로, 나쁜 것을 피하고 좋은 일로 나아가기 위한 노래, 벽사진경이라 그래요. 간사한 귀신을 물리치고 이게 벽사, 경사스러운 일을 맞이한다 진경. 이런 소박한 민속에서 형성된 무가다, 무속의 노래다. 의식무, 세리머니에서 추는 춤, 또 연예의 성격을 띠고 고려시대, 조선시대까지 계속 전승된 것이 이 처용가다. 해서 지금 팔구체 처용가도 있고 또 고려가요 처용가도 있어요. 고려가요 처용가를 통해서 이 팔구체 향가의 내용 해석이 상당히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오늘 제망매가까지 수업을 나갔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보도록 합니다.